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미군의 직접 개입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3대 지수 하락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소비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가 된 점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는 3,000포인트에서 막혔는데 여러 가지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표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그리고 반면에 이제 대규모 자금이 주식시장에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향후에 조정을 또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뭐 1% 안쪽이긴 하지만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고, 잘 보면 최근 들어서 거의 지그재그예요. 뭐 일관성 있게 연속으로 오르거나 내리지 못하고 6,000포인트 중심으로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그런 양상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빼놓고 모든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에너지 업종이 올랐다라는 거는 국제유가가 제법 상승했다라는 거죠. 중동 사태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유가 올라가고 안전자산, 뭐 채권이라든가 달러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금이 집중되면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뉴스들을 점검해 보면 우선 트럼프가 뭐 어저께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뭐 이란에게 협상을 제안한다고 했다더라 뭐 이런 등등의 뉴스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란에게 협상 제안했다라는 건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조건 항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란 최고 지도자의 위치를 알고 있다. 이거 뭐 직접 뭐 어떻게 제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위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당장 제거하지는 않을 거지만 어디 있는지 나는 알고 있어. 이거 굉장한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뭔가 움직이겠구나. 근데 실제로 뭐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이런 데서 일제히 미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접 개입한다라는 건 핵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땅 속에 이제 500m 들어가 있거든요. 위는 이제 바위로 돼 있고,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건데 이걸 미국이 벙커버스터인가요? 그걸 동원해서 직접 겨냥해서 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항공모함 지금 2개가 파견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아마 직접 개입을 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해석이 됐고, 이게 이제 투자 심리를 또 흔드는 그런 계기로 작동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의 소비 지표, 미국 경제의 60%는 소비잖아요. 근데 이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가 예상치보다 부진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도 걱정되는데 이게 지정학 리스크는 커지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가들은 성장 둔화되고 실적에 대한 걱정이 있고 또 지정학 리스크도 불거지고, 그러니까 안 좋은 조합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 오늘은 이런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고요. 근데 반면에 그 LPL 파이낸셜에서는 1941년 이후에 통계를 내봤대요. 그래서 총 25번의 지정학 리스크가 있었고, 그때 주식시장의 반응을 봤더니 19일이 지난 후에 평균적으로 4.6% 올랐다. 그래서 점차 지정학 리스크에 대해서는 시장이 적응해가는, 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하더라. 뭐 이런 통계가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은 워낙 뭐 이란에 대한 압박이 강했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의 SNS인데 보면 무조건 항복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항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최고 지도자가 어디 있는지 안다. 그래서 직접 제거할 수도 있어. 이렇게 이런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문구도 들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심상치 않은 것 같다. 이런 걱정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오늘 다시 급등을 했는데 75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근데 유가는 올라가는데 아직까지 호르무즈 해협의 운송량은 크게 뭐 줄어들었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보시면 일상적인 변화 정도예요.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아직까지 그 범위 안에 있어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국제유가가 엄청나게 치솟고 그 정도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만약 이제 미군이 직접 개입을 한다고 했을 때 이란의 선택이 그냥 보존하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판사판으로 가느냐, 여기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큰 어떤 물동량의 변화는 없는데, 이제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시장에 걱정을 안긴 건 미국의 소매 판매. 소매 판매라는 건 뭐냐면 미국의 모든,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조사할 리는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뭐 매장들, 대리점들,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이런 것들의 판매량을 총 합을 내는 거예요. 뭐 7천억 달러, 뭐 몇 억 달러 이런 식의 하여튼 총합을 내서 그 총합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걸 갖다 보는 건데, 총합도 줄어들고 있고 당연히 전월 대비도
감소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월 대비 마이너스 0.9%, 그러니까 예상치가 마이너스 0.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줄어들었고, 세부 항목으로 보면 자동차가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영향을 준 건, 관세 부과하면 자동차 같은 건 되게 비싼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부과하기 전에 미리 사야겠는데 라고 해서 1분기에 사람들이 많이 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자동차를 지금 안 사기 시작하고 덜 사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죠. 선구매 해놓은 상태니까 자동차를. 그래서 당분간 미국의 소매 판매가 계속해서 부진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 물론 이제 그 GDP에 반영되는 지표는 괜찮았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소매 판매 수치 자체는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잘못하면 또 미국의 경기도나 이런 이슈가 제기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투자자들이 한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는 빅테크는 다 빠졌습니다. 오늘 대형주 일제히 하락했고 특히 테슬라가 3.8% 이상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오스틴 공장 가동이 중단된다고 뭐 설비 점검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그만큼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건 또 실적을 압박하는 이제 감소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빠졌고 엔비디아는 장중에 플러스권 뭐 시도를 몇 번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오후 들어서 저것 때문에 빠졌죠. 오늘 목표 주가 200달러짜리 보고서 나왔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렸고요. 플러스 난 걸 보면 뭐 에너지, 뭐 로키드 마틴 같은 방산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체로 오늘 플러스 났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와 방산주가 오늘 선전하는 그런 종목들이었고 일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부는 이제 플러스 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계 주식 비중이 되게 높아요. 지금 뭐 거의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주식 시장을 흔드는 정도의 상황이 또 연출되는 거는 트럼프도 부담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란을 만약에 직접 타격을 한다면 굉장히 짧게 끝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길게 가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계속 끌고 가는 것도 아마 미국 여론이 또 안 좋아질 수 있어서 아마 공격을 한다고 하면 짧게 끝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근데 또 일부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군사적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은근히 겁쟁이 기질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긴 한데 오늘 나온 뉴스상으로는 뭐 이란에 대한 어떤 압박이 최고조에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어제 변동성이 되게 컸거든요. 어제 장중 고점과 저점 차이가 2.5% 정도 되는데 아시아 증시에서 1% 이상 변동성을 보인 국가도 없었어요. 어제 우리가 유난하게 변동폭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고점을 딱 보면 3,000포인트에 가 있잖아요. 예, 3,000포인트에 가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의식을 좀 많이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우리 증시가 더 민감했다라는 건 아마도 3,000포인트를 비롯한 주요한 어떤 저항대를 많이 의식한 걸로 보여지는데 다만 패턴은 하나 유지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30분 차트거든요. 30분 차트인데 마지막 제가 V자로 표기한 게 뭐냐면 마지막 30분, 그러니까 3시부터 3시 반 사이에요. 모두 양봉이에요. 예,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보면 막판 30분은 무조건 다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투자자들이 내일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종가 쪽에서는 매수를 붙여놓고 보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깨지면 한동안 3,000포인트가 저항이 되면서 당분간 주식시장은 쉽지 않은 그런 과정으로 넘어갈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막판에 이 30분의 법칙이 깨지는지, 그동안에는 내일에 대한 자신감이 은근히 좀 있었던 장이었는데 이 흐름이 바뀌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시장이 좀 저항으로 느낄 만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3,000포인트에 대한 부담도 있고 ADR도 지금은 120 이상이면 과매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있는데다가 PBR 밴드, 그러니까 코스피가 자산 가치 대비 몇 배냐 이걸 보는 건데 뭐 그 이상 올라간 적도 있긴 하고 저는 요번 사이클에는 결과적으로 1.3배 이상 올라갈 거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적어도 단기에는 2022년 6월 이후에는 1.0배 정도에서 계속 저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또 근접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의식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조금 경계하는 것과 그래도 주식시장 정책이 들어오는 것과 이게 이제 충돌하는 자리라서 당분간은 기대 요인, 충돌 요인 이런 것들이 좀 동시에 나오면서 좀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은
이게 코스닥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들이거든요. 최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 최근 들어서 6월 이후에 차트만 제가 따로 뽑아서 보는 건데 이거 시원스럽게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발목을 잡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쪽은 완전 대형주 쪽보다는 그렇다고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서 종목 장세가 뭐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 중에서 주도하는 종목이 나오느냐 이걸 이제 하나는 주목을 해봐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최상단 종목이 아닌 중형주 또는 중대형주 쪽에서 종목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 부류의 어떤 종목군들, 시가총액 5천억 정도 되는 사이즈에서부터 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의 어떤 그 흐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 동향이 이틀 연속 매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연속 이제 매도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죠. 보통 한 3일 연속 가면 패턴이 바뀌는 거다, 또는 이제 그 흐름에서 좀 벗어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틀 연속 매도가 나온 상태고 선물도 팔고 있고 콜옵션을 되게 많이 매도했거든요. 근데 저게 콜옵션 100억 이상 매도하는 경우가 흔한 건 아니라서 올해 4월 2일인가 저렇게 매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시장이 되게 흔들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게 이 이슈 있을 때 조금 쉬어가야지 이런 건지, 아니면 일단 여기서부터는 한번 조정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건지, 요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라면 일단 3,000포인트 돌파하기 전에 매물 소화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은 판단하는 거라고 봐야 돼서 대형주 쪽이 조금 흔들릴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큰 흐름이 바뀌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걸릴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해 있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도 좀 하고 반면에 이제 걱정도 좀 되고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자리에 도달한 게 아닌가. 그래서 막 지수의 어떤 변동성이 되게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트럼프가 또 장중에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또 뭐 군사적인 어떤 뉴스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제 59,800원인가요? 그러니까 6만 원에서 막혔는데 그 하단 중요한 자리가 또 57,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하단을 지지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좀 다시 이어지게 되는 이제 일종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그 전날, 그 이틀 전은 매도하지만 삼성전자 하나만 매도하는 거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매도하는 업종이 좀 분산되는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매도 비중이 커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체 거래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높아지면 이제 외국인들이 진짜 바뀐 거죠. 근데 요 부분은 제가 오늘 마감 방송에서 체크 좀 해드릴 거고요. 근데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고객예탁금이 붙었거든요. 이게 보시면 고객예탁금 추이인데 이 중에서 일시적인 자금도 좀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감안을 하고 봐도 저점 대비 27%가 넘게 고객예탁금이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3월을 저점으로 보면 그 정도 늘어나 있는 건데, 뭐 저점을 4월로 봐도 4월로 봐도 지금은 20%, 보통 예탁금이 20% 이상 증가되면 의미 있는 변화로 보고, 그거는 주식시장 특히 코스닥 쪽에 종목별 장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조건으로는 변동성 나오고 지금 불안한 요인들이 많이 있어서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종목 장세를 이끌 수 있는 여건은 된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 어떤 특히 좀 일관성 있게 움직이는 어떤 종목군들이 뭐가 되는지, 그런 업종이 뭐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